재능이 있거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용하라. 쌓아두지 말라. 구두쇠처럼 아껴 쓰지 마라. 파산하려는 백만장자처럼 아낌없이 써버려라. 아일랜드 극작가 브랜던 비언의 말입니다. 한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옷깃 속에 꽁꽁 싸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동전 몇 개를 주먹에 꽉 쥔 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잔뜩 웅크립니다. 세상이 더 큰 선물을 줄 테니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해도 딱딱하게 팔짱을 낀 채 의심의 눈초리만 쏘아댑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 시골 식당 맥도널드를 보고 떠올린 프랜차이즈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생각도 쓰지 않으면 낡기 마련이죠. 사용하지 않는 우물은 마릅니다. 맑은 물을 계속 샘솟게 하려면 끊임없이 퍼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다면 마구 사용하십시오. 이리저리 굴리면 타이어처럼 닳아버릴까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쉴 새 없이 퍼주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쓸수록 늘어납니다. 실력은 발휘할수록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공부인 까닭입니다. 작곡하는 것 자체가 작곡하는 공부가 되고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소설을 쓰는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은 무한합니다. 다만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실제로 무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365 공비타민 열쇠는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활기찬 아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로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대박을 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었죠. 그때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는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생활 리듬을 바꾸는 데 성공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나오고 나서 머지않아 저녁형 인간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이런 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신체 리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비즈니스맨, 기업가들에게는 아침형 인간이 맞지만 작가, 예술가처럼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 맞다,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 다음에 점심형 인간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별로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침형이다, 저녁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얻는 것은 실제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큰 화두이기 때문인데요. 그건 곧 아침에 버쩍 일어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 책 미라클 모닝을 읽으면은 정말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책에서 광고하는 대로 우리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그런 아침이 가능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구해 읽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할 엘로드가 미라클 모닝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미라클 모닝을 시도해보고 얻은 것들, 나름의 의견들을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미라클 모닝에서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챕터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진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올빼미족이에요. 나는 잠을 줄일 게 아니라 더 자야 할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미라클 모닝 이전까진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이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평생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활동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굉장히 유혹적이죠? 미라클 모닝을 시도하면은 지금까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던 사람도 번쩍번쩍 일어날 수 있고 삶이 금방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엘로드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길 이 사람은 살면서 2번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해요. 한 번은 진짜 죽음이었고요. 음주운전자와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경제적인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모기 지르는 사태로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 할 앨런드도 자기도 막 첫 집을 구입하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는데 그때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이 사람은 그 2가지 죽음 중에서 2번째 죽음, 경제적인 죽음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해요. 읽을 때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죽음은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음에 가까이 갔던 거고 평생 건강을 찾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통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의 손상을 입고 6분간 죽음을 겪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더한 일이 있겠냐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가족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면회객들로 늘 둘러싸여 있었다. 내 상태를 보기 위해 친구들이 매일 찾아왔고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료와 회복의 모든 단계를 관리해 주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상의 스트레스조차 없었다. 병원에서의 삶은 쉬었다. 하지만 2번째 위기는 달랐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도 돌봐주고 회복을 관리해줄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였다. 다른 사람들에겐 저마다 그들 몫의 문제들이 있었다. 미라클 모닝은요,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던 가운데 얻은 하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험으로 간단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아침에 적용함으로써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나름의 노하우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 새로움이 시작된 날,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루의 아침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몇 주간 그래왔듯 그날도 우울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안 하던 것을 했다.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머리를 맑게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를 시작했다. 확실히 해둘 것은 나는 원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달리기를 위한 달리기는 내가 경멸하는 몇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였다. 그런데 내 친구 한 명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공기를 가르며 달리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달리는 거 정말 싫어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뭐가 더 싫어? 달리는 거? 아니면 지금의 상황? 나는 절박했다.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달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농구화 끈을 단단히 묶고 뭔가 긍정적인 것을 들을 생각으로 mp3를 집어들고
곧 은행 소유로 넘어갈 우리 집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달릴 때만 해도 나는 결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즉각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줄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돌파구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짐 론의 자기계발 오디오를 듣는데, 짐 론은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입니다. 분명 예전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렸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것이 확 와닿았다. 그날 아침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적합한 정신 상태가 갖춰진 순간이었다. 나는 적합한, 즉 아주 절박한 정신 상태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 짐 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이 하나의 철학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 할 엘로드는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자기 개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그 방법 자체는 우리들이 흔히 듣는 그런 것들입니다. 동기부여하는 글을 읽고 운동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매일매일 명상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할 엘로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역시 일이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개발 훈련을 매일매일 진지하게 하기로 결심은 했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점심? 오후? 저녁?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자기개발 방법을 아침 시간을 내어 꾸준히 시도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그는 결심으로 가득 찬 어느 날 아침을 맞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아침.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정확히 일어난 지 5분 만에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내 인생에 대해 그렇게 흥분되는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바깥은 아직도 어두웠고 그 사실이 묘하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배웠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삶을 구하는 아침 습관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실행해 나갔다. 첫 번째, 침묵. 10분간 침묵 속에 앉아 기도하고 명상하며 나의 호흡에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차분한 기운이 몸을 감싸며 마음이 이완되는 걸 느꼈다. 평소에 정신없는 아침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사실은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두 번째, 독서. 늘 책 읽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왔던 나는 그날 아침에는 시간을 내어 평생의 습관이 되길 항상 바랬던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나폴레온 힐의 고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책꽂이에서 꺼내들었다. 내가 산 책 대부분이 그랬듯 그 책도 시작은 했으나 끝내지 못했었다. 나는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날 당장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 몇 개를 얻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나는 의욕을 느꼈다. 세 번째, 다짐. 예전에는 말의 힘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자신감을 주는 확신의 말을 읽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확신의 말은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동력이다. 나는 나만의 확신의 말을 적어보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에 전념할 것인지 적었다.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네 번째, 상상. 삶의 목표를 그려둔 비전 보드를 벽에서 떼어놨다. 시크릿이라는 영화를 보고 만들었는데 원래 목적인 시각화 도구로 쓰이기는커녕 잘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10분 동안 나는 이미지 하나하나에 차례로 집중하며 그것들을 내 삶에 실현했을 때의 기분을 눈을 감고 온몸으로 느껴보았다. 나는 영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5번째, 일기. 다음으로 여러 해 동안 구입했던 텅 빈 일기장 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다른 일기장과 마찬가지로 며칠씩, 길게는 일주일씩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삶에 감사한 점을 적었다. 그러자마자 나를 내리누르던 자욱한 안개 같은 우울감이 거치는 느낌이었다. 아주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가볍게 느껴졌다. 감사한 점을 적는 아주 간단한 행위가 기분을 나아지게 했다.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6째, 운동. 마지막으로 나는 토니 로빈스, 앤서니 로빈스라고도 하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입니다. 토니 로빈스가 아주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몸짓이 감정을 만든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한 개도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했다. 그리고는 몸을 뒤집어 바닥에 등을 대고 복근과는 거리가 먼 내 배가 허락할 때까지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 6분이 남은 상태에서 요가 DVD를 플레이어에 넣고 초반 6분의 동작들을 즐겼다. 나는 활기를 느꼈다. 정말 놀라웠다. 내 평생 가장 평화롭고 의욕 넘치고 힘과 영감이 샘솟으며 감사하고 활기찬 하루를 벌써 다 경험했는데 이제 겨우 아침 6시라니. 그 뒤로 몇 주간 새벽 5시에 일어났고 60분짜리 일정을 소화해 나갔다. 그리고 이 아침 습관의 결과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발전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하고 말았다. 알람 시계를 새벽 4시로 맞췄던 거다. 그날 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수월했다. 사실 4시든 5시든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던 과거의 그 어떤 날보다도 10배는 일어나기가 쉬웠다. 스트레스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 더 활기 넘쳤고 정신은 명료해졌고 집중력도 올라갔다. 우울한 생각들은 머나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이 강력한 아침 습관은 고객들과 공유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했다. 내가 경험하는 변화가 대단히 심도 있으면서 속도도 아주 빨랐기에 기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적당한 이름은 오직 미라클 모닝이었다. 네, 이 저자는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사업도 다시 잘 풀렸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할 엘로드가 처음으로 미라클 모닝과 만나게 된 날이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하루 1시간을 내기가 버거운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할 엘로드가 추천하는 아침 6분이면 충분한 미라클 모닝 방법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읽는 기적의 6분이라는 챕터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경험한 것을 짧게 6분으로 줄여놓은 셈입니다. 미라클 모닝에 대해 내가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가 였다. 인생의 성공은 자기개발의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나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개발을 실현할 시간을 찾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미라클 모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면서 미라클 모닝 실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딱 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적의 6분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더도 덜도 말고 6분에 투자하면 충분하다. 아무리 시간에 쫓길 때라도 말이다. 이 6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적의 1분,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있다. 그 순간을 음미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다. 어쩌면 명상을 택할 수도 있다. 침묵 속에 앉은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한다. 그렇게 평화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킨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 삶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며 이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 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킨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기적의 4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계발서를 한 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 쪽을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한다. 당신의 하루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마지막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다. 핵심은 심장 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 네, 이 미라클 모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6가지 단계로 된 자기개발 행동들, 의식들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은 각각 1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할 엘로드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1분은 심호흡 또는 명상을 하고 그 다음 1분은 확신을 주는 말, 자신감을 주는 말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 1분은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목표나 성과를 그려보는 것, 그 다음 1분은 감사하는 말, 자랑스러운 기억들을 손으로 써보는 것, 그 다음 1분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 마지막 1분은 이래저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미라클 모닝의 주요 내용이고요. 할 엘로드가 주장하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열흘 정도 저자가 주장하는 기적의 6분을 해보았는데요. 제 성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신기한 거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리에서 바짝바짝 일어나는 집니다. 원래 저는 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잠이 많습니다. 고3 때도 잠이 많았고 지금도 잠이 많고, 그래서 주말에는 12시간, 많으면 15시간씩 폭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항상 원래 알람 시간을 맞췄을 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뜨더라도 최대한 이불 속에서 버티다가 겨우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1분짜리 특별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직 알람 시계가 울릴 때까지 시간이 제법 남아있음에도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게는 됩니다. 그거는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열흘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작 1분짜리 6개의 행동으로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던가 온몸이 활기로 가득 찼다던가 그 정도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할 렐로드처럼 제가 각각의 행동에 10분씩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고작 기적의 6분대로 1분씩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 효과를 거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의 행동, 자기 나름의 루틴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이 할 렐로드가 주장한 것 같은 6가지 스텝을 고스란히 밟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러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큰 소리로 읽는다든지 자기계발서를 뽑아서 어깨에 힘을 잔뜩 넣고 그것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루틴한 의식을 만들어 가진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행동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효과가 있던 거는 2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 행동과 가장 마지막 행동입니다. 뭐냐? 심호흡 그리고 운동이었습니다. 왜 심호흡 명상이 중요하냐면요. 누워있다가 바짝 일어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베개에서 뒤통수를 떼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1분, 2분 정도의 심호흡은 지금 이불 속에 누워있는 그 상태 그대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호흡을 하면은요, 한 20초씩 들여마시고 20초씩 내쉬고 이렇게 느릿느릿 깊이 숨을 쉬면은 정신이 차려져요. 게으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꾸물꾸물 몸을 움직이는 거. 저는 이 운동만큼은 1분으로도 부족해서 종종 하듯이 유튜브에 국민체조 동영상을 틀어놓고 5분쯤 몸을 살살 움직였는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잠은 싹 달아나고요. 출근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을 우리가 특별 상여금을 타듯이 손에 쥘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미라클 모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 드리기로는 그것은 심호흡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기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장 어제나 그저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만 있어도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원래 우리 삶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